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일본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도쿄라고 하셨다면 맞습니다. 도쿄는 일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토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하죠? 하지만 도쿄는 일본의 미래 중심지지만 교토는 일본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문화 수도로 알려져 있죠. 차이점 찾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교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진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잠시만요. 여기 두 장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의 한 구역인 아사쿠사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교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색상에 있습니다.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면 도시마다 특정 색상의 테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로마는 테라코타, 파리는 회색과 세피아 등이죠. 이 이미지를 보면 도쿄는 밝고 전기적이며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토는 단색이며 더 차분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줍니다. 두 도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특정 경관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007년 교토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거리 간판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체적인 건축물을 표준화하여 도시를 더욱 균일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교토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풍수 건축과 원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전통적인 아시아적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영화 뮬란에서 본 것처럼 둥근 천장이 있는 건물 같은 거죠. 물론 이 스타일은 오늘날 현대 건축들과의 방식은 거리가 멉니다. 도쿄를 보면 이런 오래된 건물보단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미야코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주장은 일본의 현대화로 인해 교토가 독특한 경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토가 도쿄의 전철을 밟아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게 된다면 시민들은 도시를 둘러싼 세 개의 산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일본의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 각 도시가 나름대로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경관법이 일본 전역에 적용된다면 도쿄 스카이트리나 아사히 플레인 빌딩과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역을 살펴보세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현대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구석구석 최고 수준의 기술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곳곳의 간판도 가득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된 교토의 경우를 적용하자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옥상 간판입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조명과 움직이는 조명도 불법입니다. 이 교토 스타벅스도 제가 말하는 바를 잘 보여줍니다. 교토의 한적한 시골 거리를 거닐며 카푸치노를 마실 곳을 찾고 있다면 이 커피숍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타벅스 로고는 진한 녹색 배경에 왕관을 쓴 사이렌 같은 생물이 주의를 끈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일본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토에서는 이 브랜드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여 이 아름다운 나무 로고를 만들었고 이 건물에 라테가 있다는 작은 명판을 제작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와 같은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토의 세븐일레븐에는 전통적인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줄무늬가 없습니다. 로고는 흑백으로 변경되었죠.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을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노란색 로고는 유지하되 배경에서 빨간색을 없앴습니다. 허용되는 색상 팔레트의 경우 법에서는 먼셀 색상 시스템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채도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검은색, 녹색 등과 같은 강한 색의 희미한 버전이 허용됩니다. 이제 웨스 앤더슨 팔레트를 채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분명 장난감 도시처럼 보일 거예요. 처음에 상인들과 상점 주인들은 새로운 법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브랜드의 성공에 이 법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토는 더 큰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전통 기모노를 입고 게이샤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숙제를 잘한 상점과 브랜드에 보상하기 위해 시상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장한 스타벅스도 2018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주요 배달업체인 사가와도 2012년에 수상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상점뿐만이 아닙니다. 자판기나 우체국과 같은 곳도 톤다운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시를 시각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관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토 내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주변은 경관법이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건물과 더 크고 화려한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 시골의 작은 도시로 갈수록 법은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변은 더욱 엄격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교토에는 17개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네,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교토가 독특한 거죠. 이제 폰토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동네는 경관법이 수년에 걸쳐 도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폰토초는 여러 블록에 걸쳐 있는 교토의 귀여운 골목길입니다. 2009년의 구글 스트리트 이미지와 2023년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골목길의 입구에 있던 커다란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상점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도로가 다시 만들어졌고 큰 상점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훨씬 깨끗해졌어요. 밤에는 골목길에 허용되는 조명의 종류를 법으로 정한 덕분에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밥 드실래요? 이 경관법이 일본의 미니멀리즘 건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미니멀리즘 미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지만 교토는 미니멀리즘과 잘 어울립니다. 이 매장들 중 한 곳을 살짝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소개한 스타벅스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현지에 맞게 바꾸는 데 투자했습니다. 다다미 바닥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최초의 스타벅스죠. 많은 일본인들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맛있고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토가 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